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우리 독서감상문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건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독서감상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독서감상문을 어떻게 작성할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문의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독서 감상문 독후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읽은 책을 여러분들의 어떤 받은 느낌, 여러분들의 느낌을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독서 감상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독후감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고요. 자, 먼저 여기에는 여러분들 학번을 좀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번 그 이름 쓰시고 나서 제목을 여러분들이 읽은 도서,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책, 그리고 뭐 책다세에서 추천한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방학 계획서하고 안내문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책들 중에 읽으면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올바르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판사는 어느 출판사인지, 그리고 지은이는 누구인지까지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요 경우는 이제 소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소설에서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인물을 쓸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런 기준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물이 중심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하지 않느냐라는 역할로 중심 인물이냐 아니면 주변 인물이냐라는 걸, 중심 인물인 것 같다, 이 사람. 중심 인물의 신바람, 주변 인물에는 신이나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건의 주동이냐 아니면 반동 인물이냐,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인물, 그거에 반하는 인물, 이 두 인물이 주로 뭐랍니까?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격이 변하냐, 입체적인 인물이냐, 아니면은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착한 사람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사람, 흥부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고, 입체적 인물은 놀부 같은 인물이 이제 바뀌니까 성격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입체적인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인물을 이제 잘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누가 등장하는지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인물은 예를 들면 신바람 이렇게 썼으면, 신바람이라는 인물은 소설에서 어떻게 나오냐, 이 소설을 읽어봤더니 이 인물은 중심 인물이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평면적 인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 책을 복습할 때 더 유익하게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에도 오래 남고, 이런 습관이 들면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줄거리는 이제 이렇게 쓰라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어떤 곳에서 그냥 그대로 보고 베끼는 경우, 인터넷에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보고 베끼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주인공이 어떠한 일을 벌였고 반동인물과 어떠한 갈등을 벌여서 이런 사건이 터졌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 나갔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만의 언어, 그래서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거 표현하려면 고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글을 금방 쓰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좋은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오래 남고,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이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
좀 시간을 투자해서 한 편입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한 편이기 때문에 그 한 편을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통해서 내 생활에 적용시켰을 때 내 삶 가운데 이거는 삶 속에 적용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이걸 적용시켰을 때 내 삶이 어떻게 윤택해질 것인가. 이 소설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꼭 이걸 다 채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만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서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 만화책은 좀 피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 재미있는 책 읽으시고 의미 있게 독서감상문을 작성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건 독서감상문 이제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1반부터 4반 친구들에게는 이야기를 했지만 5반하고 6반 친구들은 선생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절대 강요가 아니고요 자원하는 친구들, 나 이거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친구들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과 함께 중학교 문법을 완성해 보고 싶은 그 어떤 욕심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왜냐하면 이 문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법은 명확해요. 그리고 약간의 암기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 내에 배우는 문법, 그리고 이 문법은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울고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건 수능 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문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게 꿈틀 국어 문법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꿈틀이라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봤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가장 잘 짜임새 있게 이 개념에 대한 내용도요 부담이 안 되게 분량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적절한 문제까지 돼 있어서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 교재를 이제 덧붙여서 이것을 이제 한번 방학 동안에 완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방학 동안에 다 끝낼 수는 없어요. 이것은 번외 수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하는 친구들만 여러분들이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6반 친구들 1, 2, 3, 4반은 마감을 했고요. 5, 6반 친구들만 언제까지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 보시고 수요일까지 국어 질문방에 학번하고 이름,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1학년 4반 29번 신바람, 전화번호 010-1234-1234 이런 식으로. 이 전화번호는 이거 그냥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전화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전화번호 없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선생님한테 국어 질문방에 남기시면 선생님이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카톡방을 개설해서 강의 계획과 그리고 일정들을 카톡방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은 특강이에요. 특강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학생들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강한 학생들만 참여하길 바라고요.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한 1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주문하셔서 인터넷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사시면 집으로 하루나 이틀이면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꿈틀 문법 완성, 국어 문법 완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잘 보시고 이렇게 총 1, 2, 3, 4, 5강까지 되어 있는데요. 80페이지까지가 이제 우리가 문제 풀어야 될 거고 나머지 부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자원하는 친구만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 질문방 수요일까지, 수요일 몇 시까지냐면 수요일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먼저 적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어 질문방에 수요일 8월 며칠입니까? 수요일은 12일 점심때까지 낮 12시까지만 신청받고요. 그 이후에는 시간이 다 찍히니까요. 신청받지 않습니다. 그 국어 질문방에 올리면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는 선생님만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올리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전화가 없다 그러면 어머니 전화, 카톡이 되는 어머니 전화 혹은 아버지 전화를 해주시면 선생님이 그 번호를 저장해서 카톡에 초대해서 각종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미 있는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친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